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농촌은 지금 모내기와 밭작물 수확으로 한 해 농사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농민들의 일손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남해를 끼고 드넓게 펼쳐진 마늘밭. 수확을 마치면 모내기도 해야 해 농민들은 제대로 끼니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제대로 잘 먹거나 그러지는 좀 못하는 거죠. 빨리 식사를 하고 나와서 오후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마을 농민들은 농번기 한 달 끼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마을 공동급식이 운영되는 덕분입니다. 일손을 멈추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러 오십시오. 북엇국과 돼지고기 두루치기, 갓 단 두릅으로 만든 튀김까지 10여 가지의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준비를 맡은 주민들이 새벽부터 40인분 음식을 만들고 저마다 수확한 농산물을 가져와 식탁이 풍성합니다. 뙤약볕 아래 고단했던 농민들의 피로도 가십니다. 얼마나 편해요. 또 바로 일하러 가고 일하는 시간도 많고 여기 오면 뭐 모든 부풀하고 농민들도 얼굴도 안 보고 좋잖아요. 올해 처음 공동급식을 시작한 또 다른 마을. 농민들은 물론 홀로 사는 어르신들도 함께해 유대감도 끈끈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을 하시고 또 오후에 한 2시까지 계시다가 일하러 가시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경남에서 농번기 급식을 운영하는 마을은 올해 500여 곳에 이릅니다. 자치단체가 농번기 동안 조리사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부족한 식재료는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충당합니다.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준다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고 열심히 마을 일을 도와주셔서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한 끼 이웃과 함께 먹는 따스한 밥 한 수리, 농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한 의령 토요의 유통이 부실 운영에 빠졌습니다. 거액의 자금 손실과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급속 냉동시설은 1년째 가동 한번 못 해보고 있습니다. 천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향토 브랜드 공기업 토요의 유통입니다. 지난해 3월 완공한 시설에는 농산물을 선별, 세척, 가공하는 최신 설비가 설치됐습니다. 농산물을 영하 40도로 개별 급속 냉동시켜 보관과 유통을 편리하게 하는 시설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가공할 상품이 없어 완공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냉동 동결 작업은요? 이 기계는 사용을 안 했죠. 국도비 예산 50억 원이 든 시설이 무용지물이 됐고 냉동 설비 유지를 위해 매달 관리비 162여만 원을 물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에도 부실이 속출했습니다. 토요의 측은 중간 상인들에게 농산물을 살 자금으로 40억 원을 빌려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12억 원은 받을 방법이 없어졌고 앞으로 손실이 얼마가 더 날지 모릅니다. 담보 확보를 많이 해놨는데 경매에서 유찰이 몇 번 되다 보니까 그게 중승급금에서 상비를 다 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늘 16억 원어치를 샀다가 2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양파 유통 사업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 같은 6톤짜리 컨테이너에 양파를 담아서 저온 저장고에 보관을 하다 보니 상당 부분이 얼거나 썩어서 폐기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3억 원의 손실을 내고 올해부터 양파 컨테이너 보관은 포기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전문 회사이면서 상품 관리에는 전문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령군 의회는 부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농산물 유통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겠죠. 토요에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농산물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며 당시 농림식품부가 주도해 군과 농협, 농민이 70억 원을 들여 설립했지만 이득보다 부실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등 추모객 17,000여 명이 운집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박상효 기자입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옆 잔디밭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전 오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다 먼저 떠난
노 전 대통령을 기리려고 모인 추모객들입니다.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치권을 포함해 일반 추모객까지 재단 측 추산 17,0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노건호 씨는 아버님이 정치를 포기하는 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 대한 믿음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고 다양한 아시아 사회를 포용하며 깨어나갈 것입니다.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추도식을 찾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로 회상했습니다. I painted a strong leader who was not afraid to speak his mind, eve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추모객들은 원칙을 갖고 지역주의에 맞서며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노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하셨던 서민 정치, 사람을 우선시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노무현 재단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키워갈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을 보낸 고향 김해 봉화마을은 그가 떠난 뒤 지난 10년 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 해 평균 70만 명이 찾는 대표 명소가 됐고 노 전 대통령의 최대 유업인 생태 농업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 봉화는 70여 명이 살던 작고 외진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한 뒤 전국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해서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귀향 첫 해만 84만여 명, 지금도 한 해 평균 70여만 명이 꾸준히 찾는 대표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마을 논에는 아이들이 찾아와 미꾸라지를 잡고 매주 닷새 동안 개방하는 대통령 생가는 최고 인기 코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통령님의 생가 방문하는 거니까 놀이동산보다는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모의 집은 대통령 기념관으로 확장해 내년 5월 11주기 즈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쓰레기를 주우며 되살린 화포천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생태농업은 지금도 현지 농민들의 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5농가가 논 8만 2천여 제곱미터에서 오리농업으로 시작한 생태농업은 160농가 119만여 제곱미터, 15배로 늘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봉화를 찾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태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청년 장음농 이것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노 전 대통령은 떠났지만 봉화는 자연과 함께하는 안식처이자 생태농업의 상징으로 더 많은 사람을 보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자백하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 그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고문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 일어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그 2명을 벗겨달라며 26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끌려가 물고문 등을 당했고 이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도 재판부도 이들의 억울함에 귀를 닫았고 이들은 21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출소 이후 이들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경찰이 고문으로 범인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영혼은 살아있으니 저를 바라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같은 모습을 보고 오늘 같은 날 오리라 생각하셨고 또 오늘 같은 날을 보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최 씨와 장 씨가 겪은 고통을 알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당시 비슷한 고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고문의 과정, 고문의 경위, 그 고문 이유 여러 가지 그 사실을 하나씩 다 확인하겠습니다. 재심이 결정되고 누명을 벗는다 해도 이들의 잃어버린 20여 년을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죄가 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거짓으로 계속 할 것인지. 당시 경찰관 등이 주요 증인으로 소환되는 다음 심리는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늘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미 어제 많은 지역이 31도선을 웃도는 등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이보다도 2, 3도 정도가 더 오르면서 이 기록을 갈아치우겠습니다.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상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특보구역도 더 늘어납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김해와 진주, 하동과 산청에 추가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고요. 농업과 가축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비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맑아서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주변 지역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어제만큼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겠고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창녕과 밀양이 1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의령과 창녕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0도로 웃돌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모두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어제만큼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구름이 끼면서 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린 뒤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 걷기연맹이 주최하는 제3회 밀양 아리랑길 105km 걷기 대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거제시는 1000만 관광객 수용을 위해 거제 시내 130개 업소에 서비스 조사원이 일반 고객으로 방문해 친절도 등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평가를 진행합니다. 함안군은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성군이 2022년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앞두고 화성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룡도시 동반성장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 시장 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지역의 여론을 무시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개 단체는 어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가 지역 뉴스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단체는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제휴사에 지역 언론을 단 한 곳도 포함하지 않았고 자동기사 추천 시스템에도 지역 언론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철인 3종 경기인 2019 고성 아이언맨 70.3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선수 1,8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등 3개 종목을 8시간 30분 안에 완주해야 하며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선발도 병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